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딜러 마리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기업들 실적이 본격화됩니다. 원달러 방향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원달러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소폭 하락했습니다. 저는 종가 1204원 50전인데 그보다 조금 밀렸습니다. 1200원대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미국 증시 강세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기대 등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다우는 1.44 올랐고 미국계 수익률도 올랐고 달러 지수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예는 약세를 보였고 107 아래로 밀렸습니다. 유로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가 수요 회복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어떤 치료제에 대한 기대, 그런데 플로리다, 텍사스 등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의 신규 사망자 수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여러 가지 어떤 긴장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기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플로리다 11 신규 확진자가 15,299명 최다 확진입니다. 오펙 8일부터 감산 완화 추진 수요 회복 예상되고요. 트럼프 중국과 2단계 무역 합의 일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복 강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고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사망률을 60% 낮췄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바이오테크가 내년까지 백신 10억 분 이상 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기업들 실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3일 펩시코, 14일 CT, JP모간, 에어스파고 금융 쪽이죠. 15일도 금융 쪽,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16일 금융 쪽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존스앤존슨, 넷플릭스 이제 요 지수 이제 언택 요 많이 올랐죠. 요 실적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분기 기업들 이익이 마이너스 44.6%,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0.8%,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2009선 여기서 딱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경우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달러 지수는 길라드 뉴스로 위험 선호 사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를 보였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2% 하락했습니다. 예상치 하했고요. 자, 지금 코로나 건수는 뭐 계속 지금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조금 4개월 때 최고치 거래되다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지수도 뭐 크게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고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달러 지수도 뭐 96 부근에서 계속 97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레인지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과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의 코스피 하락, 주간 기준으로 소폭을 하락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하락했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팔고 개인들이 지금 한 1조 이상 샀거든요.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부세, 양도세 인상 등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2200선의 저항이 강해 보이고 2000선 부근에 이렇게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 차트 모양이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장에서 달러 위안화는 7위안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이후 주간 자료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위안화 강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3월 12일 이후 고시환율을 가장 강하게 했다. 이런 어떤 기사가 있고 일단 위안도 7위안은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보겠습니다. 원달러 보시면은 어저께 장 막판에 지난주 금요일 올랐습니다. 스탑성 비더
손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화는 어느 정도 선행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리스크 오프를 미리 이제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은행 외환딜러는 위안화 강세에 별 반응 없던 원화가 위안화 약세에 오히려 반응 폭이 컸고 수급도 매수 쪽으로 강하게 유입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전날도 지금 장 막판에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원달러 레인지 하향 조정보다는 1200원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레인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기업들 실적이 이제 진짜 나쁘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또 사실에 따라서 또 주가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올 때 팔자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원달러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지난주 금요일 미리 반영했다. 이런 어떤 관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2분기 실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월 소매 판매, 7월 소비자 태도, 최근에는 별것 아닌 그 지표에도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 숫자, 그리고 백신 개발 문제 등등 이렇게 있고요. 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이제 일제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제 실적이 중요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여파가 이제 반영됐을 2분기 실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최악의 결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한번 봐야 될 봅니다. 지수 500 지수 기업의 2분기 순이익 약 44% 급감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쪽에 보시면 16일 날 유럽 중앙은행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뭐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 17, 17, 18일 날 유럽 연합 정상회담인데 지금 유로가 조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박스권이거든요. 경제 회복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이번 회담에서 이제 회복 기금 확정하자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은 네덜란드하고 이런 쪽에서는 계속 그 보조금 형식 지원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담에서 결론이 안 나올 경우 유로 약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유로 약세는 뭡니까? 달러 강세죠. 따라서 원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 17, 18일 요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오는 뉴스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정책에서는 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13일 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있죠. 소매 판매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고 소매 판매가 있고 소매 판매는 지금 현재 전월 대비 5.3%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급등을 했죠. 17.7%. 그래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비자 이제 그다음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5월 기업 제조업 지수 등등이 있습니다.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는 79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날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 뭐 지표 등이 있고요.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달러 뭐 밑으로 빠지는 쪽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실들이 나오면은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 뭐 9,900원대에서 달러대에서 계속 뭐 다니고 있습니다. 별 이슈가 없고요. 이제 금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올랐죠. 따라서 금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은 주간 단위로 1.4% 올랐습니다. 실버도 조금 5주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상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